안녕하세요. 맨션라인 대표 이영선입니다. 네, 지금 맨션라인에서 개화 전시를 하고 있는 박소희 작가입니다. 네, 박 작가님 첫 개인 전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제 예술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고 이제 작품을 조금 더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시리즈로 우리 박소희 작가님께서 작품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 시리즈 영상입니다. 작가님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 따라가시면 작가 소개 시리즈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재밌게 좀 즐겨주세요. 그러면 작품을 조금 설명 듣기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전시를 짧게 일정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의 첫 개인전인 개화는 지금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슨트 살롱이 4월 4일 토요일하고 4월 18일이죠? 네, 18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작가님 그러면 이 개화라고 이렇게 타이틀 잡고 네. 전시를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개화라는 거는 꽃이 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꽃이랑 불꽃을 주제로 이제 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이거 전시를 하게 된 건데, 저는 이제 개화라는 거에서 화자를 꽃 화자 말고 불 화자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개화라는 단어에 이제 불꽃이 피어나다 아니면 꽃이 피어나다라는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을 개화라고 하게 됐고, 아무래도 시기가 이제 시기이니만큼 좀 마음들이 봄이 됐는데도 좀 어두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어두운 마음을 좀 환하게 밝혀보고자 전시 이름을 개화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 작품만 예쁜 게 아니라 외모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이제 박소희 작가, 꽃보다 박소희. 네, 박소희 작가님께 직접 이제 작품 설명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가님 이번에 보면 여기 걸린 작품이 신작, 최근에 그린 작품. 네, 그렇죠. 2020년도 신작입니다. 기존에 아마 다른 작품들 보시면 박소희 작가님이 이런 작품도 그리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작품 시리즈인데, 이 작품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작업은 이제 플레임 시리즈라고 해서 불꽃인데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보통 작가들은 이제 자기가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 위로가 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위안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이제 불꽃이 흔들리는 거를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비단에 석채를 써서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은 영상에는 아마 잘 안 담길 거예요. 굉장히 막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석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비단 위에 그려서 그런가? 더 뭔가 이 텍스처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또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된 게 아무래도 좀 자연적인 느낌의 재료들이거든요. 전부 이런 석체 같은 거는 다 천연, 어떻게 보면 돌가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 소재의 느낌으로 좀 더 은은한 발색을 할 수 있는, 불꽃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뭘까 하다가 이제 비단에다가 이제 석채랑 금을 올려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선에는 다 이제 금선이거든요. 다 이제 순금을 다 이렇게 아교에다 잘 개서 이제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네요. 근데 그 얘기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흔들리는 느낌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라인 긋는 게 비단에다 그리는 게 쉽나요? 어디에 긋건 간에 사실 라인을 길게 그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쓰인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모사를 하면서 전통 브라에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비단 뒤에다가 채색을 다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어두운 느낌이 은은하게 앞으로 발색이 되고, 앞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석채 같은 걸 올림으로써
딱 도드라져서 보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다 이제 불꽃을 형상화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그리면서도 좀 위안을 많이 받았고 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지켜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 그 불꽃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던 그 느낌을 제 그림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거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플레임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작품. 여기 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The Origin of Life라는 시리즈고요. 삶의 기원이라는 이제 의미인데 이거는 제가 대학교 학부생 때 그렸던 시리즈예요.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작가 생활에서 첫 시리즈,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리즈는 제가 전부 다 꽃을 그렸어요. 꽃이 반으로 잘려진 모습을 그렸는데 저는 꽃을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인한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꽃이 피어나려면 씨앗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완전한 결과물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피는 게 이제 꽃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굉장히 저는 이상향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향을 좀 더 저는 제 나름대로 탐구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내 마음을 와닿게, 사람들 마음을 와닿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반으로 잘라보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이제 반을 잘라봤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삶의 초기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부 볼 수 있는 게 꽃의 단면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쭉 펴서 마지막에 이제 지는 겉잎까지 다 표현이 되는 게 꽃의 단면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인생이나 그런 삶을 다 알고자 하는 욕망을 꽃의 단면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소희 작가님이 꽃을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뭐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 네, 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꽃의 기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 이제 반을 잘라서 그 안에서 이런 과정들이 한눈에 보이고 단면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수용해서 볼 수 있는 느낌 그런 거인 것 같고요. 또 여기 제가 일반적으로 본 동양화 기법이랑 조금 다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혹시 어떻게 뭐 이렇게 창작을 하는 건지 방법적인 것들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이제 장지에다가 보통은 뭐 물감으로 채색을 하거나 그러는데 저는 장지 위에다가 청자토랑 백토를 섞어서 발랐어요. 왜냐면 이제 좀 은은하고 좀 미색이니까 아무래도 흰색보다는 좀 더 톤이 다운되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날 수 있게. 그러고 이제 꽃을 그린 다음에 흙이니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포로 전부 갈아요. 다 그린 다음에 전부 갈고 다시 한번 그 위에다가 똑같이 또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갈고 또 그리고 갈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뿌옇게 안개 낀 느낌 같은 것도 나고 그 중앙에 딱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데는 딱 집중하고 이제 가장자리는 이렇게 뿌옇게 갈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시선 집중이 딱 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플레임이랑 완전 또 다른 느낌이죠. 네, 그렇죠. 또 보면 여기 이 꽃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면을 한 거죠? 네, 이거는 리시안셔스를 이제 반으로 잘라서 그림을 그린 건데 앞에 이제 보신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이제 청자토, 백토 올리고 갈아내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해서 나온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작품도 아까 앞 작품들과 같은 시리즈물인 거죠? 네, 그 다 같은 시리즈고 이제 이것도 기법을 비슷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조금 변화를 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제 평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보시면 마띠에르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막 마띠에르 같은 걸 제가 좀 거칠게 막 한 다음에 사포로 갈아내고 이제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이제 아까 마찬가지로 칠하고 갈아내고 칠하고 갈아내고로 반복한 건데 처음에 이제 마띠에르를 좀 두껍게 이렇게 막 어지럽게 주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더 좀 뿌얘지는 느낌? 그리고 좀 더 밀도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나는 작품이죠.
네, 또 이 작품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 네. 이 작업은 이제 화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꽃화자를 써서 하는 시리즈인데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제가 꽃을 그린 거예요. 근데 꽃의 아름다움 중에는 이제 그대로 이제 폈을 때, 그대로 그려냈을 때 그런 형태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뭐 줄기나 이제 꽃잎에서 나오는 그런 곡선 같은 그런 거에서 오는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 시리즈는 꽃의 특징에서 제가 색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라인이나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한 시리즈고 이제 이 작업은 제가 혹시 무슨 꽃인지 맞추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야, 쉽지는 않은데. 백합? 백합, 좀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카라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는 제가 카라 꽃을 보고 그 꽃잎에 그 이렇게 감겨 올라가는 그런 꽃잎 라인이 너무 예뻐서 이제 그거를 그 라인에 집중해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카라의 뭐 선이나 아니면 뭐 줄기에서 볼 수 있는 색감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 플레임처럼 이것도 최근에 작품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네. 그 작품 시리즈랑은 조금 다르게 또 추상적인 모습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이번에는 또 네. 꽃, 아까 플레임은 이제 불꽃 이런 거네요. 네. 또 그렇죠. 여기 이 작품도 있고 지금 뒤쪽에도 지금 저기 작품도 하나 있는데 그럼 네. 저기 작품도 좀 짧게 네.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여기 있는 작업들도 다 그 화 시리즈인데 이거는 제가 좀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에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꽃의 형태에 집중했다기보다 향에 집중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꽃이 이제 무스칼인데 그 무스칼의 향을 맡았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작업이에요. 무스칼의 향이 이거를 뭐 영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풀숲에서 엄청 진한 파란색 향기가 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향기를 좀 추상화로 한번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같이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혹시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튤립! 네, 맞으셨어요. 네, 딱 그냥 튤립이 떠올랐어요. 네, 요거는 아까 보셨던 그거의 이제 작은 버전이고, 네, 요것도 대표님 말씀하신 튤립. 요거는 이제 이거랑 같은 건데, 이거는 제가 요 꽃에 있는 노란색에 좀 집중을 많이 해서 그냥 이거는 좀 다른 거랑 달리 좀 형태를 구체화를 그냥 시켜서 그렸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꽃잎을 한 장 한 장 뗐을 때 그런 투명함, 그럼 연약함 약간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같은 꽃에서 좀 두 느낌을 나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되게 정말로 예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참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까? 그리고 색으로 이렇게 꽃을 채울까? 이런 것들이 신기할 정도로. 그럼 보시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네. 약간 표현을 하면 약간 그라데이션이라고 좀 표현을 네. 하고 싶은데 보면 이렇게 일정 색으로 계속 같은 농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작품도 그렇고 뭐다 작품들마다 그런 형태가 좀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한국화, 뭐 동양화에서 쓰는 것 중에 바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그 안료를 묻힌 붓으로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약간의 물기가 있는 그냥 물붓으로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물이 닿은 부분은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석채는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정말 연한 농도로 여러 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최소 선 하나당 최소 제가 7번 이상은 다 손을 댔거든요. 그래서 채색이 7번 다 되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양화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 뭐 물감 사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또 네. 그만큼 수고스럽고 그만큼 더 고생하시고 또 그런 창작 과정이 좀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객분들도 아시게 된다면 동양화 작품이 뭐 어떤 면으로 했을 때 뭐 작품 가가 됐던 아니면 작가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조금 더 들여보면 더 이렇게 작품이 더 예쁘게 느껴지고 정성이 이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과거에 막 춘향이와 이몽룡이 생각나는 이 작자가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언제 또 창작을 하신 거고 또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19세기에 남계우가 그린 꽃과 나비라는 작품을 제가 모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모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때 모사에서 이제 배운 것들을 좀 써서 한번 모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이런 안료 같은 거나 아니면 필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전부 원화랑 다 똑같이 동일하게 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금분이나 아니면 석재 같은 거나 뭐 종이 같은 것도 다 이제 원화랑 최대한 비슷하게 살려서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남계우 작가님에 대해서 좀 서칭을 해봤는데 네. 남계우 작가님은 꽃 매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이 아니라 나비. 네. 나비 매니아라서 나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보니까 이제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이 암수 수수까지 구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작품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꽃 도감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네. 했다고 그래요. 남계우 작가님 작품을 네. 보고. 네, 정말 나비를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원화를 실제로 보셔야 되는데 원화를 보시면 나비 표면에 보통 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각도에 따라서 나비 날개 색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똑같이 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일일이 다 찍어가면서 작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그 당시에 그렸던 그런 작가들이 얼마나 이 관찰을 많이 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그랬는지 모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막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중에 하나가 유럽의 예술가들, 뭐 서양의 예술가들 이런 분들이 뭐 위대한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동양화 작가님들 중에도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시고 또 그 작품성 또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양화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이렇게 모사에 대해 더 크게 조금 더 가치를 좀 높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도 모사하면 사실 좀 고리타분해 뭔가 옛날 느낌이야 내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이 작품 보면서 예전에 느꼈던 것들이 떠오른다면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네. 있고 누군가한테 고백하거나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면 그 약간 그 느낌은 하나를 딱 건네주고 네. 자, 나랑 뭐 연애합시다, 뭐 결혼합시다 막 이렇게 해도 굉장히 낭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거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네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뭐 낭만이나 이런 분위기든 뭐 지금도 이어질 수 있으니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소희 작가 하면 사실 우리 맨션9 입구에서부터 이제 박소희 작가님 설치 작품이 있는데요. 그 맨션9 입구에 보시면 왼쪽 편에 아크릴로 1월 오봉도를 형상화한 이제 아크릴 설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또한 이제 박소희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아까 이렇게 보셨던 작품들을 창작하고 계신. 보면 이번에 또 아크릴 작업이 있는데 이 네. 작업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 맨션9에서 아크릴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모사랑 접목을 좀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 보통 모사하면 이제 원화를 똑같이 따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인 의미, 뭐 연구의 의미는 있는데 좀 더 이거를 재밌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저거 재밌다, 저거 신선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럼 모사를 아크릴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시도를 해본 게 두 작품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앞에 있던 그 모사의 일부분을 그대로 따서 아크릴을 커팅을 해서 다 제가 직접 이거 염색을 다 하거든요. 아크릴 염색을 해서 부착을 해서 이제 벽면에 걸 수 있게 만든 작업입니다.
되게 신선하고 되게 예뻐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빛에 이 현장에서 보시면 좋을 텐데 빛에 비춰진 이 뒤쪽 면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색이 그대로 투영되고 작품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많이 네. 느껴지는 거라서 두 작품 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 네. 요거는 이제 형태를 그냥 원화 형태를 그대로 따서 가지고 왔으면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모란만 가져와서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조형적으로 좀 단순화를 시켜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 작품도 그러면 똑같은 맥락인가요? 아, 네. 이것도 이제 앞에서 보셨던 남계의 꽃과 나비 그 모사 작품을 이제 이걸 아크릴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앞에 거랑은 이제 좀 다르게 이거는 좀 더 형태를 좀 해체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꽃의 형태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뭔지 좀 알아보시겠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저 파란색 꽃, 저거를 이제 표현을 해봤고 밑에도 이제 꽃이나 그런 어떤 향기 같은 게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향기 같은 거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원형 구조물 같은 걸 좀 배치를 했고 옆에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나비나 꽃이나 뭐 풀 같은 거를 좀 해체를 하고 좀 조형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제작을 해본 작품입니다. 네, 이것도 참 재미있네요. 우리 박소희 작가님이 모사에서 지금 추상화까지 네. 그리고 그거 모사 플러스 추상화의 개념 관념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창작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지금 전시장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모빌 작품, 이 작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아, 네. 맨션 라인에서 제가 모빌 작업은 여러 번 이제 DP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이제 연결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했던 거는 1호 로봉도에 연계돼서 이제 그 모빌 작업을 했으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꽃을 이제 표현을 해본 건데 이거는 제가 꽃을 봤을 때 그런 향기나 아니면 정원 같은 데 보면 정말 막 다양한 다채로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도 이제 그런 들판에 이제 꽃이 핀 것처럼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해 본 그런 모빌 작업입니다. 네, 아까 아크릴 할 때 네.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보면 아크릴바다 직접 염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 네. 이게 아크릴에 염색을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안 와닿거든요. 그럼 어떻게 안다는 건가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왜 염색을 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 왜랑 아, 어떻게 네. 하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지요? 네. 원래는 이제 컬러 아크릴이라는 것들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되긴 하는데 색깔이 굉장히 많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좀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뭐 이런 팬톤 컬러에 이런 연보라색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게 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염색을 하면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이제 이거를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크릴을 염색하는 염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고 착색제도 같이 넣어서 끓여요. 끓이는 물에다가 아크릴을 담그면 이제 그 염액이 이제 아크릴 속으로 좀 침투를 해서 표면에 딱 침투를 해서 이게 발색이 딱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제 박소희 작가님 개화 전시에 대해서 작품 설명 직접 해주셨고 또 전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또 저희 전시 설명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시 기간이 있으니 오셔서 작품을 함께 관람하시면 아까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고 조금 더 재미있고 즐겁게 또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